국민들이 총리를 요승전의 비행기에 3년간의 전쟁으로 25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다. 우리도 생각이 못한 채 분단이라는 아픔만 남긴 6.25 전쟁.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중요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던 다부동 전투다. 1950년 6월 25일 4시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폭.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동족선전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에 국군은 최타에 아파왔지만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한 북한군의 총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장비와 병력이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앞선 북한은 대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남으로 진격해왔다. 불의에 갇힌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살던 집과 정든 고향을 버리고 너도 나도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다.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들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유엔은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는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필요한 원전을 지원하는 것을 모든 회원국에게 권고하는 역사적인 결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하루 9km의 무서운 속도로 진격해오는 북한군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7월날 낙동강까지 밀려난 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우리 국군은 낙동강 일대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고 이곳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푸른 산과 700리 낙동강을 붉은 피로 물들이며 목숨을 건 55일간 철전, 다부동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 국군이 최후의 결전지로 삼은 낙동강 방어선 가운데 대구 북방 22km에 위치한 다부동 일대는 가장 중요한 전술적 보충지였다. 이곳을 적에게 내준다면 북한군의 폭격으로 대구 시내가 불바다가 될 것은 장엄한 일이었다. 국군은 대구를 사수하기 위해 낙동강 전선에 전 병력을 끌어모았고 북한군은 하루빨리 대구를 점령하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였다. 양측의 기세가 팽팽하게 맞선 다부동에서 긴장감만이 내려놓았다. 1950년 8월 5일 대구 점령을 목표로 낙동강을 보호한 북한군은 분단 병력 2만 1천여 명을 다부동 일대에 투입했다. 다부동을 지키고 있는 북군 제1사단과 이 27년대의 병력 8,200명보다 2배를 하고도 5천여 명이 더 많은 병력이었다. 8월 13일 북한군은 다부동의 북쪽인 유학산과 중앙계곡인 다부동 쪽으로 동시에 공격하며 유학산을 선점해가고 있었다. 국군의 위기였다. 8월 15일 북한군은 조기의 전쟁을 끝내라는 김일성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총공격을 펼치며 물밀듯이 쳐들어왔다. 대구 전선의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던 16일 유엔군 사령부는 외관 서북쪽 낙동강변에 26분 동안 이-22 98개 960분의 폭탄을 투하하는 융단 폭격을 가했다. 하지만 적의 공세는 꺾이지 않았고 탱크를 앞세우며 다부동 전선을 향해 진격해왔다. 이것을 빼앗기면 더 이상 대구를 사수할 수 없었기에 우리 군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물러날 곳도 없었다. 국군은 생사가 갈리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전무태의 중심으로 적에 맞서 싸웠다. 국군 2,3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전투였지만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국군 제1사단은 부국일념의 정신으로 다부동을 지켜냈다. 8월 20일 마침내 북한군은 다부동 전선을 뚫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주요 전력을 다부동 전선에서 돌리게 된다. 더구나 적 포병 연대장이 국군에 투항하고 결국 다부동 전선에서 북한군의 전투력은 크게 약화된다. 이후 북한의 9월 총공세로 잠시 다부동 전선의 일부를 빼앗겼지만 국군 제2사단의 활약으로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을 완전히 몰아냈다. 북한군의 대구전령 의지를 꺾는 승리였던 것이다. 12일 동안 15번이나 정상의 주인이 바뀌었던 3.28고지 전투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8.37고지 탈환전 등 55일간 혈전을 펼친 다부동 전투는 6.25 전쟁 중에서 최대의 격전지이자 최후의 방어선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전투였다. 적에게 통쾌한 패배를 안겼지만 적 17,500여 명과 국군 만여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거나 다쳐야만 했다. 다부동에서의 패배로 북한군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9월 15일 반격할 힘을 축적하고 있던 백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전황을 뒤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후 국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청양을 거쳐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드디어 눈앞에 그리던 한반도 통일이 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민족의 통일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다. 10월 말부터 포진해 있던 중공군이 무서운 인해 전술로 몰아쳤고 국군은 중공군의 여세에 다시 남으로 후퇴했다. 전쟁 발발 후 1년은 치열한 접전이었지만 나머지 2년은 주요 고지를 두고 전투와 소강 형태를 반복하는 지루한 교착 상태였다. 결국 우리는 남북 통일의 여망을 남긴 채 1953년 7월 27일 승자도 패자도 없는 휴전의 상태로 동족 간의 감정의 골만 깊이 남긴 채 전쟁을 마무리 지었다. 온 사나를 뒤흔들고 피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민족 간의 3년 전쟁이 남긴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6.25 전쟁은 한반도 민족의 분단과 수백만의 목숨과 그리고 폐허가 된 국토를 남겼다. 공장 700동과 주택 60만 동이 파괴되었고 공업, 발전시설 및 철도시설의 절반이 고철더미가 되었다.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가 한국과 북한 모두 합쳐 250만이었으며 군인은 14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잿더미로 변한 거리에는 240만 명의 피난민들이 비참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피 맺힌 사연을 남긴 전쟁이었다. 전쟁이 끝난 탁구동은 지금 한없이 평온하다.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은 그때의 기억을 말없이 증언해주고 골짜기마다 붉은 피와 누런 흙을 드러냈던 산들도 다시 녹음으로 우거져 치열하고 참혹했던 전쟁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다. 밀려오는 적을 맞아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었던 최후의 보루 다부동 전선. 다부동은 국군 장병들과 지역 주민, 경찰 그리고 학도병이 조국 수호를 위해 젊디 젊은 목숨을 바쳐 피로 지켜낸 곳이다.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며 싸워야만 했던 전쟁. 그 애통한 뒤에 한 방에 무너져 내린 국토 산화와 지워지지 않는 민족의 상처가 가슴을 아리게 했다. 산을 울리고 귓전을 때리던 총성은 멎었지만 산발전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또 다른 아픔을 만들었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전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시는 그러한 아픔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6.25 그 치열했던 전쟁 속에서 죽어간 구국 영령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과거의 뼈아픈 교훈을 밑들어 삼아 세계 속의 대한민국 화해와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야 할 것이다.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기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어머니, 전쟁을 왜 해야 하나요? 지금 내 곁에서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옹다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학도는 이후군의 술차에서